안녕하십니까. 화이팅 방송의 문용입니다. 오늘은 부산 동구에 있는 기회학습 유판수 여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리더를 기르는 굉장히 산실인 이쪽 기회학습인데 금년에 아마 22회 홈커밍데이를 아마 해당이 되기 때문에 며칠 후에 그런 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념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22회 제 홈커밍데이인데 8월 30일 날 14시부터 20시까지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홈커밍데이는 오늘 이제 그럼 졸업생들이 좀 있을 건데 얼마나 됩니까? 우리 졸업생 수는 약 1000명이 넘습니다만은 보통 홈커밍데이에는 한 200~300명이 와요. 그래서 우리 학숙에는 그 학숙 이름처럼 기회를 마련하고 그 기회를 좋은 사람들과 서로 연결시켜주고 나누고 이런 게 목적인데 우리 학숙생 중에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훌륭하다는 게 무슨 뭐 계급이 높다 이런 뜻이 아니고 또 돈이 많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자기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가치관을 어떻게 나누며 사는지 그런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서로 만나는 시간이죠. 말하자면. 그럼 지금 한 40회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이제 졸업생 수가 40기 정도? 40기가 지금 40기가. 공부하고 있죠. 네. 그 기간은 얼마나쯤 됩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네. 상당히.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오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들이 좀 주로 참여를 많이 하십니까, 교육에? 처음에는 이게 그 교육 기회를 잃은 분들,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차차 사람들이 그 기회라는 게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새롭게 창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대의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들고 또 더군다나 그 대학원을 나왔고 박사과정을 이수했다 하더라도 또 감옥이 상처하다든지 또는 자기의 그 꿈하고 다르다든지 이런 분들이 새롭게 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런 학력하고 관계없이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사회교육이나 공교육에서 소홀히 하든지 때로는 뭐 다루지 못하는 그런 니치 부분을 우리가 많이 다루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날 8월 30일 날 부산 동구의 범일동에 있는 국제 라이온스 협회 층에서 이제 장소를 빌렸습니다. 홈커밍데이가 되는데 그날을 그러면은 2시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대충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뭐 외부인들도 좀 참석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담소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숙생들도 오지만은 또 그동안 강의를 해주신 분, 또 우리 학숙에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한쪽에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는 뭐 공연도 하고 또 함께 앉아서 대화도 나누고 또 간단하게 우리가 준비한 음식도 나누고 뭐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1000명이라는 대단한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다 지도자들로 육성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모임이랄까 아니면 동문회라고 그럴까 그런 것도 같이 좀 하면 좋겠던데 하여튼 그런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동문회는 과거에 있었는데 그 동문회가 너무 예를 들어서 무슨 기륭사 관계에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에 뭐 동문이 너무 많잖아요, 동문회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지양을 하자 이래 가지고 좀 그동안에 좀 소원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나 그래 하지 말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게 중요하니까 다시 동문회를 재결성하자. 이제 그게 중요한 이번 과제 하나입니다. 이번 홈커밍데이. 지금 기회학습 출신들은 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또 마음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97년 3월 28일에 설립이 됐다고는 이제 나와 있는데 9월 25일. 9월 25일입니까? 9월 25일 그럼 그때 그 계기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 방송국에 한 30년 근무를 했는데 MBC에 근무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시민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해외 그 취재도 뭐 갖고 이랬는데 해외 공동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많이 그 현지 답사도 하고 하다가 이 교육을 하는데 중간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 말하자면 자원봉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자원봉사를 확산하기 위해서 중간 지도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의 지도자 그걸 양성한다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상당히 그 당시도 사실은 센세이션한 그런 그 반향을 일으켰고, 또 지금도 이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 오는데,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에 제가 볼 때는 남을 돕는 일을 하는 연구모임 이렇게 해서 시작됐잖아요. 네, 맨 처음에 그랬죠. 그래서 그 자체 용어만 해도 대단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취지를 보면은 기회를 재청취하기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무료 평생 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무료로 하거나 아까 그 정신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그 근원적인 그런 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상이 표방되어 있어요. 네. 작지만 가치 있는 것을 찾자. 작지만 가치 있는 것을 찾아 배우고 봉사하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슬로건이 있는데 네. 어디서나 그 환경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그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발하는 거 하고 네. 하나는 리더십을 트레이닝 하는 거죠. 네. 상당히 그게 이제 뭐 돈도 좀 필요할 거고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좀 과감하게 운영하신 자체가 제가 볼 때 놀라운데 어떻게 그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22년 동안 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죠. 네. 하는데 뭐 처음에는 도와주려고 하는 어떤 스폰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하.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좀 차질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나 이 계획을 해놓고 또 이미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몇 사람의 동지를 구했죠. 동력자를.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사가 된 겁니다. 그때가 97년도 IMF 올 무렵이니까 네.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였죠. 네. 그런데 그때 한 8명의 동력자들이 가감하게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동기가 돼가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개미 군단이죠. 그래서 조금 해오다가 이게 가치 있다고 싶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고 특별히 이제는 졸업생들이 많이 생기니까 졸업생들이 이 공부해 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000원도 보내고 20,000원도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렵게 하고 있죠. 그래 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어록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 네.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회를 재충출하는 것 이런 것이 좀 시대정신 아니냐 이렇게 제시를 하셔가지고 엄청난 공감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배경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좀 봐가면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빠져 있어요, 실제로. 근데 고정관념이 빠져 있는 한은 창의력이 개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벽뚫기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은 뭐 파괴적인 창의니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제를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게 아니고 어제는 하나의 역사고 어제보다는 오늘 새로운 그 디딤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하죠. 그런 거는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럴 때를 어떻게 보면은 22년 전에 깨뜨려보고 가신 말씀일 수도 있다 보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한국을 세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리더를 정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스킬 측면에서 강건하게 무장시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이 학습 방법, 교육 방법 자체가 좀 특이하다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지금 22년 동안 계속 지향해온 20가지 수업 방식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20가지 수업 방식을 우리 제시한 거 뭐 개별적으로 좀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럼 배경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당시만 설립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교육이 말하자면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네. 전후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게도 많이 있어요. 네. 불성실하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커리큘럼 자체도 빈약한 데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선진국 같은 데서는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한 박사학위를 받고 5년이 지나고 연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잠정적으로 그 자체를 인정 안 해주는 나라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도 깊이 생각해서 그래서 뭔가 그 불성실한 그래 리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거기 세 가지 중에 리뉴얼 하자 새로워지자는 하고 리스토어 어제의 어떤 파쇄된 거, 부서진 거, 상처 입은 거 그런 것을 새롭게 하는 리스토어, 리크레이터 이 3I 우리의 그 개발의 목표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시작된 거죠. 아, 참 이제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리더를 육성하느냐라는 구체적인 방법이 사실은 감동적인데 그 중에서 이제 출석을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한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그 90% 출석 수업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변화되는데 언제 변화될지 모르잖아요. 한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의 말 한마디에 자기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지각을 하지 마라. 무슨 결석을 하지 마라. 어느 순간에 너에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당신에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보면은 교육이 그런데 그 아주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 성실하자.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레스토랑에 같은 데도 식사로 가서 의자를 나올 때는 탁 단정하게 정리해 놓고 나오잖아요. 우리도 강의를 끝나고 나면 자기 의자를 반드시 반듯하게 넣어놓고 가라. 어떤 의미에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것이 다 그 예사롭게 되는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당신에게 원칙이 뭐냐, 인생의 원칙이 뭐냐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죠. 여기 보면은 좀 여러 가지 20시간 봉사하는 거, 또 3분 스피치 달인, 또 50kg 나무 심기, 가족의 편지 쓰기, 외국인 친구 오명 갖기, 뭐 또 학습 행사 참석 이건 뭐 대충 비슷합니다만은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실천 그 항목들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이걸 같이 실천하도록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요런 것도 어떤 그 나름대로의 효과라든 게 이게 있을 건데 어떠셨습니까? 효과 교육을 해보니까. 효과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칠 때쯤 되면은 가족 평가서라는 거 봤습니다. 뭐 시험도 치기도 하고 이래 하지만 졸업시험을 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졸업시험 내용도 당신이 여기 와서 무엇을 배웠고 그래서 배운 것을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걸 잘 쓰지 못하면 그 수립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졸업할 때 그 가족 평가서를 어떤 사람은 그걸 소홀히 하고 흐지부지하기도 하는데 가족 평가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나 또는 자기 자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 학숙에 오기 전하고 오고 난 이후에 6개월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써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아, 그거 상당히 재밌는 얘기예요. 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쪽을 배우는 것보다도 실천하는 걸 같이 병행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독일 같은 데서도 산학협력 같이 그 교수가 얼마 동안 나갔다가 산업회계 현장에 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단단한 어떤 그런 현장 교육을 만들어내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소위 마이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아주 바람직한 그런 그 실천 덕목들을 제시하는 얘기 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또 하늘 지붕 집수리 참여하기 요거는 또 좀 특이하던데 하늘 지붕 봉사단이라는 것은 요즘은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복지국가 돼가지고 이제 상당히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데는 극빈자나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그런 문제는. 그런데 그런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독거 노인이라든지 또는 뭐 가족이 실제로는 도움을 안 주는데 무슨 소득상의 이유 때문에 그 정부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의 어떤 어려운 사람이
새빵살이를 하면서 집이 엉망으로 되어 가는데 돈은 없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비전문가지만은 그게 목공을 뭐 그래도 좀 하는 사람, 페인트 하는 사람, 도배하는 친구들 뭐 이런 여러 기술을 모아가지고 그런 집수리를 많이 하죠. 아주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집을 새롭게 그 리뉴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자원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이런 걸 배우게 되죠. 그렇게 하고는 이제 뭐 원페이지 프로필 쓰기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좀 하는 거 있고 그다음 좋은 일 관심 갖기 이런 것도 있고 원페이지 프로포절 그거는 그 프레젠테이션의 능력을 개발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설득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설득력이 어느 정도인가 당신이 어떤 가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전파해야 되잖아요. 실전 필살기네 이게. 예,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트 트립 같은 이런 건 좀 정신적인 여러 가지 인사이트 트립 그게 이제 참 중요한데 우리가 캄보디아에 해마다 2번씩 가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사회복지 소셜 뭐 웰페어 중에 소셜 무슨 그 트립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 단순히 여행이 아니고 아주 생각을 깊게 하고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그게 내용이 있어요. 말하자면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침묵을 통한 어떤 자기 성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게 독서하는 거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특이하구만요. 그 다음에 필독서 10권 이상 읽기 이건 일반적일 거고요. 토론 수업하고 명상하기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상당히 현장성 있는 그런 그 교육 방법인데요. 토론 수업은 요새 뭐 일반화되어 있어요. 어디든지 하는데 이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PREP 기법이라고 있어요. PREP. 그게 뭐냐면 P는 그 포인트를 이제 스피치 할 때 3분 스피치도 PREP를 쓰도록 이야기합니다. 유도하는데 P는 이제 포인트를 맨 처음에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 먼저 내세우라 이거죠. 그 다음에 E는 그 다음에 R은 reasonable 그걸 그 이론적으로 설명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E는 example 그 예를 들어 설명해라. 그래서 마지막에 P가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이 이거다. 그래서 그 PREP를 3분 스피치 안에도 PREP 기법을 써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상당히 그 들어볼수록 좀 이 체험된 그 체험에서 나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전 방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집약돼서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슨트 체험, 요거는 조금 어떤 도슨트라는 게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요거 아티스트 데이하고 같이 묶어서 좀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그 아티스트 데이하고 데이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도슨트는 우리나라 뭐 도슨트 일반화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벌써 도입한 지 오래됐는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면은 내가 혼자 그냥 그 문외한인 경우, 자기가 좀 어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그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접할 때, 자기 지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술 작품을 어떤 그 전문가가 그 뭐 꼭 큐레이터 아니라도 어떤 예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 또 연습이 된 사람이 와 설명을 해주면은 그 작품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죠. 너무 감사하죠. 그런 도슨트를 지금 그런 도슨트 우리가 양성해 왔어요. 이번에도 제가 여름 방학 때 여름 휴가 때에 태안반도 거기에 오마이 갤러리 가서 보니 관장님 직접 도슨트 역할을 하시는데요. 진짜 그 지식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학숙생도 도슨트로서 현재 그 부산 미술관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의 작품에 관한 거 그 당시에 심정이라든지 뭐 형편이라든지 막 할 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문화 갖다 그 작품들을 풍성하게 하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을 이제 리더들을 양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또 본인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공부해야 되죠. 공부가 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이건 좀 아까 좀 다르다고 그랬는데 아티스트 데이트는 뭐냐 하면은 그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한데
그 자기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데 그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게 아티스트 데이트인데 좋은 사람과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산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2019년도 내한한 변화 전략 중에 중요한 게 I am your energy 하는 말이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에너지가 되겠다. 그럼 어떤 에너지가 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손님을 만나면은 가급적이면 그 밥을 뭐 예를 들어 산다든지 차를 산다든지 그런 걸 우물쭈물하고 미루고 뭐 소홀히 하고 이래 하지 말고 먼저 나서라. 먼저 나는 그래서 당신에게 정말로 에너지가 되고 싶다. 말로만 아니고 표현을 해라 이거지. 당신하고 차를 막 같이 마시고 싶다. 단순히 차만 마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지식이나 역사나 체험이나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티스트 데이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너 바깥으로 생각할 때는 무슨 우리가 예술 행위나 이런 거였다 했더니 상당히 그렇죠. 재밌는 모닝 페이지하고 아티스트 데이트가 있는데 모닝 페이지는 아침에 뭐 글 쓰는 게 아니고 이름이 모닝 페이지인데 매일 그 뭐 일기를 쓰듯이 반드시 일기 아니라도 자기의 적당량의 글을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이제 공유하는 겁니다. 밴드나 무슨 이런 데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모닝 페이지 아티스트 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봉사도 있고 좀 아까 국제 교류 참가하기 이런 게 또 좀 많으셨는데 해외 그럼 일본이나 예를 들어서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많이 했죠. 캄보디아 어떻게 좀 했습니까? 일본은 그 일본의 히포라는 참 좋은 단체가 있어요. 도쿄에 본부가 있는데 그 히포라는 단체가 우리가 교류한 지가 벌써 뭐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단체하고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했어요. 그럼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 일본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언어를 잘 모르는 사이끼리 홈스테이를 하고 하면은 선입감이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더군다나 그 어른들은 상당히 선입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불식하고 정말 그 친구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또 문화와 문화로서 그런 데서 배울 점도 많고 얻을 점도 많죠. 그래서 그 홈스테이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인도의 그 달리트 마을 그러니까 그 불가촉 천민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최저 생활을 우리가 뭐 지원해 준다든지 뭐 담요도 보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1년에 2번씩 뭐 한 10년 이상 했죠. 2006년부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그래서 그 5명 이상 외국인을 사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선진국 사람들은 보니까 최소 한 3개국어를 다 해요. 유럽 가니까 그 인근 국가 3개국 정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도 이제 젊을 때부터 그런 기량을 키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글로벌 시대에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통역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언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연세에 비해서 언어 구사 영역이나 외국어 영어를 하시는 거 이런 거나 능력이나 상당히 하시고 또 이제 부산 우리 국제 교류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알렉 로이 사무총장이랑 이쪽가 그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또 관계가 도토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좀 멀리 내다보고 또 세계와 국제와 우리나라가 또 이 선진국에 일단은 진입하면서 더 우뚝 서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란 또 언어 능력뿐만 아니고 국제 감각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이나 한국이 세계에 기여하는 뭔가 있어야지만이 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리더들에게 그런 의식들을 심어주고 또 스킬들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주는 것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하게 공감하고 좋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라는 게 견문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재단하고 교류한 지 오래됐는데 그 알로로이 총장님은 특히 그분은 아주 말하자면 글로벌 의식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그리고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그분하고 잠깐만 이야기해도 우리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진짜 실감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한 분, 누구라도 사람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독특한 어떤 캐릭터를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제 부산을 갖다가 우리 특성이 해양 어떤 국제 도시, 도시 국가로 이제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부울경을 묶어서 별도의 도시 국가로 특색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또 연방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게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할 측면을 보는데 그래서 이게 국제 어떤 그런 감각들 여기 또 항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또 예전에는 일본하고 굉장히 교류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특징들을 좀 살리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냐. 더군다나 컨벤션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국제 영화제라든지 부산 국제 영화제 등등 이런 것들 또 아트 페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적인 리더들을 키울 그런 필요성도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부산을 더 대단하게 할 수도 있고 부산 시민들도 이제 이 컨벤션 관광 이런 자원들을 자원화시키고 우리가 먹거리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또 그렇게 또 좀 교육도 돼서 간단한 어떤 이런 안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사장님 생각하시는 그런 거고 아마 일맥상통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새는 그 해외 나가면은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도 많고 특히 부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의 그 먹거리도 그렇고 무슨 한류라든지 아주 그런 게 뛰어난데 이제 올해가 특히 그 부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뭐 외국 사람들도 그런 관심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태도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또 달라지긴 사실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무슨 누구 말을 물으려 해도 도망가기 바빴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픈 마인드도 되어 있고 그런 문화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도 해주셔서 우리가 계약 속에 대한 철학 또 어떻게까지 끌고 왔는지 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 정신, 그 시대의 트렌드에 맞추는 게 제일 급선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문명이 발전할수록, 뭐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그 인간성 이런 게 상당히 피폐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성 회복. 회복은요. 인간이 그냥 뭐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돈만 가지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덴마크 같은 데는 그 휘가릭한 그런 분위기, 오토스피어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사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정말 따뜻함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한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재개발 국가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글을 어떻게 보급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상당히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다 언어관 계 우리가 토스트매스터라고 지금 세계 95개 국가에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영어로 하는데 우리는 절반은 영어로 하고 절반은 우리말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국의 부쩍 이제 우리가 빨리 성장했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잃어먹은 것이 한국적인 어떤 정신들 이런 것이 좀 피폐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그 고통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성장통을 아직까지 겪지 못했던 것을 이미 이제 뒤늦게 겪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22년 전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뼈아프게 미리 예견하고 그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우리 유판수 기획학습 이사장님께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사실 제 멘토로서 뭐 늘 가르침도 받고 또 오면은 참 기뻐요. 아주 간단하게 검소하게 이렇게 하시고 식사나 뭐 여러 가지 처신들이 그래서 참 오면은 많이 배우고 늘 어떤 마음속에 양식을 듬뿍 선물을 받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제 기획학습 홈카밍데이 22회 때문에 잠깐 들렸다가 사실 어려운 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 공영방송에서 잘 안 하셨던 일을 이 못난 이 멘티 때문에 네, 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했어요. 네, 근데 우리 방송이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또 늘 이제 지금 사실은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그때 볼 때마다 참 다행스럽다. 오래 사시고 우리 사회에 원로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단단한 원로 거기다가 이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아주 엄격한 원로가 딱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또 자문을 구하고 와서 또 그런 트레이닝을 받고 고쳐가고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로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늘 이제 든든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뭐 신정 씨처럼 저는 졸업 안 했지만은 와서 이제 늘 자문을 구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새로운 문물을 되게 좋아하시는 우리 이사장님이시거든요. 네. 이런 데서 호기심이 많아서 바로 이제 이해하시고 또 방송을 편집국장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MBC에서 금방 이해하시고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지금 방송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주 심플한 것을 통해서 네. 어떤 중요한 가치를 전달하는 거 네. 그게 콘텐츠라면은 그렇죠. 그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맞습니다. 방송에서 CF가 15초라고 하지만은 그 15초 안에 사실은 기승전결이 다 담겨 있거든요. 예. 거기에 아주 중요한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작할 때 어떤 청약의 유인이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전개가 있고 그 속에 클라이막스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여운을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방송의 그 핵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래서 방송을 무시할 수도 없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맞습니다. 더 개발해야 되고 네. 이런 또 특히 그 개인 장비를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방송한다는 것은 첨단이죠. 앞으로 많이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멘토님께서 뭐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방송 달인한테 와가지고 들이대는 제가 들이대를 낳기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은 들이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기회학습 부산에 있는 기회학습의 유판수 이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시대정신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리더를 키워 나갈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귀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는 이제 비가 오는데요. 이제 가을비 하면서 좀 환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이통 방송의 문영호였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